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요새 어떠십니까? 요새 장사는 어떠시고 그 다음에 또 돈벌이는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강신업 TV 보시는 분들은 모두가 좀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또 정말 윤택한 생활 하시고 건강한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끔찍한 뉴스가 또 나왔어요.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2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답니다. 신용카드 대출이라는 건 뭐냐면 카드 대출, 소액 대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카드론 대출이라고 있어요. 이건 비교적 장기 대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카드론 받아가지고 급저를 떼우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또 제때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때 갚지 못하면 그걸 이제 연체라고 그러죠. 자, 근데 그것이 말이죠. 무려 4%를 넘어섰습니다. 20년 만에 최고입니다. 4%를 넘어선 것은 2005년 5월 이후 처음이랍니다. 20년 만에 최고 지금 카드 대출 연체율을 기록했다. 그만큼 경제가 나쁘다는 얘기죠. 되는 게 없습니다. 뭐 지금 통닭집, 뭐 김밥집, 식당들 물론 되는 데는 좀 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자영업 식당이나 이런 자영업자들이 100만 점을 작년에 폐쇄를 했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렇게 자영업자가 자영업을 안 해도 될 만큼 어디서 다른 데서 돈을 벌 때가 있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죠. 그게 아닙니다. 자영업을 하다 때려치우면 결국은 일용 노동직으로 가거나 뭐 알바로 전락하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빚은 빚대로 쌓이고 또 지금 생활비는 없고, 그러면 생활비를 이제 이 카드로 때우죠. 근데 생활비를 카드로 때우는 것이야말로 정말 이건 거의 지옥입니다. 고통 중에서 말이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뭐 치통도 있고, 또 무슨 통풍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고 하죠. 뭐 산통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돈으로 한번 고통받아봐라. 그래서 연체되고 또 갚으라고 계속해서 독촉 오고, 그 다음에 사채 썼다가 또 이 사채꾼들이 돈 갚으라고 압박하고 할 때 느끼는 고통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말이죠. 요거를 파고드는 자가 바로 이재명이거든요. 이재명이 이런 점을 파고들어 가지고 전 국민 뭐 25만 원을 주네, 또 어디 지역은 뭐 더 주네, 뭐 또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또 기초수급자 등등 나눠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돈을 줘 가지고 살살 그야말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건데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물고기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고기를 가지고 몇 끼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벌써부터 말이죠. 그 던져준 그 물고기 가지고 지금 편의점으로 어디로 돈 쓰러 다니냐고 바쁘다 그러는데, 참 이게 계속해서 그렇게 국가가 던져줄 수 있다면 그런 문제는 없겠죠. 그러면 뭐하러 베네수엘라가 되고 뭐하러 저 가난한 아르헨티나가 되고 그러겠습니까? 특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심각해가지고 거리에서 100만 명이 지금 음식을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이죠. 화폐 개혁을 2번을 했는데 공을 12개를 뗐습니다. 공을 12개를 떼면 12조 원이 1원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물가가 폭등하고 달러를 써야지 자국 화폐는 이제 화폐로서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도 IMF가 다시 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말이죠. 이 원화가 이 가치를 잃는 거 아니냐라는, 정말 물론 그렇게까지 되지는 금방은 안 되겠지만 그런 어떤 비관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보존하기 위해서 금을 사놓는다, 달러를 산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환율 같은 것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1달러 살려면 거의 뭐 1,400원을 줘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 유학하는 사람들 등등등등, 미국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삶이 팍팍해지고 과거만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착시 효과를 일으켜서 마치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도 말이죠. 대한민국 오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맞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내는 세금 가지고 말이죠. 외국인들에게도 지금 막 돈 퍼주지 않습니까? 귀화한 그런 또 외국인 말입니다. 등등등등.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금 내 가지고 지금 외국인 먹여 살리느냐 이런 어떤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카드 연체율을 가지고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카드 연체율이 하나의 경제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뭐 서울 집값이 올라가니까 아이고 정말 집값이 엄청 올라가는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일부에 국한된 얘기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집이 텅텅 빌 위기가 되고 있고 상가는 벌써부터 공실이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건물주가 말이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 연체율이 이렇게 높은 거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느냐?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재명처럼 막 돈 뿌리고 포퓰리즘 하면 조금은 숨통이 튀겠죠. 하지만 이거는 약과 같습니다. 그야말로 약 치는 겁니다. 얼마 못 갑니다. 결국은 그 약에 중독돼 가지고서 이제 정부에서 내주는 그 생활지원금 지금 저 포퓰리즘 저런 것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말이죠. 그래서 거리에 우리나라도 이제 거리에 불황자들이 집 없는 홈리스들이 거리를 가득 채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카드 대출 문제 이걸 가지고 지금 경제 지표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자영업은 거의 이제 망해가고 있고 중견기업들도 사실상 이제 더군다나 트럼프와의 관세협정 같은 것에 지금 빨간불이 켜지면서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이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가 이 국민들을 갖다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정치가 개판이 되면서 국민들도 덩달아서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원래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생민, 국민을 살리는 것이 정치고 국민의 방법은 이제 또 살리는 방법은 소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재명이 소통한답시고 어디 가가지고서 뭐 산재 어쩌고 하면서 뭐 나도 뭐 산재를 당해봐서 아는데 어쩌고 하면서 지금 뭐 공무원들을 일장 훈계를 하고 몇 시간에 걸쳐서 뭐 그런다는 뉴스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다고 산재가 안 일어납니까? 아니 가가지고서 자기가 일장 훈계를 하고 나도 뭐 어떻게 하고 뭐 밤에 뭐 산재가 많이 일어나고 그 마치 무슨 공자님 말씀 것처럼 하고 다니는데 다 생쇼입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산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결국은 사람을 갖다가 숙련된 사람을 써야 되는데 숙련되지 않은 사람, 기술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한다고 그러다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게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일머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운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운전 잘하는 사람 운전시키고 운전 못하는 사람 운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공장에 왔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기계를 돌린다. 근데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배워가지고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기계치를 갖다 놓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에서도 말이죠. 뭐 유리창 닦다가 다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잘할 수 있도록 숙련되고 또 그렇게 연습한 사람들은 좋아요. 근데 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연습도 안 시켜놓고 여기 맞지도 않는 사람을 쉽게 말해서 적성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박아놓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럼 왜 적성도 없는 사람이 거기 왔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많이 주면 훌륭한 사람, 적성에 맞는 사람, 기술력 있는 사람을 써요. 그럼 사고 안 나요. 그런데 싼 값에 쓰다 보니까 이 지금 기술이 없는 사람을 쓴 거야. 근데 그 기술이 없는 사람이 지도 말이야 이거 안 맞으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냥 급하니까 아무 데 가서나 뭐 그냥 대충 뭐 어떻게 뭐 일당이나 받아볼까 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야.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결국은 이게 전부 다 교육의 문제고 결국은 실습의 문제고 그 안에서 충분히 숙련된 사람을 충분한 돈을 갖고 쓰느냐 아니면 정말 그냥 알바로 아무나 썼다가 사고 나느냐 그 차이야. 결국 돈의 문제예요. 결국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말이죠. 그런 충분한 어떤 훈련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 산업이 잘 돌아가서 월급 주는데 문제가 없고 그러면 잘 되죠. 그 잘 안 되니까 싼 싸구려 쓰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내가 산재에 대해서도 강신업이가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한다라고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강신업은 말이죠. 정치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면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고 말이죠. 강태풍 정말로 자신 있게 저는 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힘이 그 똥통짓 하는 거 보고서 거기 가서 놀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저것들하고 뭘 하겠습니까? 강신업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이 좀 이제 언젠가 또 모르죠. 저희 옆에 또 있고 구축이 된다면 어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런 어떤 출사하는 거 그거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국힘은 말이죠. 내가 안철수도 너 그만두고 집에 가라 그랬는데 너 안철수 개인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안철수 같은 사람이 계속 있어야 결국 고인물이잖아요. 고인물은 썩는 거야. 안철수가 처음 나올 때는 신선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타락했어요. 기득권 정치인이 된 거야. 당신부터 지금 혁신의 대상이다 이거야. 자, 지금 카드 연체론 얘기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산재만 가지고 자꾸 조직은 뭐 할 거야. 경제가 가라앉아가지고 산재가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산재 자꾸 얘기하면 그러면 문 닫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문 닫는 수밖에 더 있어? 뭐 사고 나면 깜빡 모르겠다. 그럼 사고 안 나려고 하려면 그럼 숙련된 사람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쓰는데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께서 많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의견에 동의한다면 222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신업 쇼핑몰이 있는데요. 프리미엄 농수산물 아주 좋은 물건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직접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구입하시면 우리 또 생산자들 또 영농 농가들 또 뭐 수산업자들 우리 또 수산업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강신업 TV입니다.